자, 어머님들 안녕하십니까? 이투스 국어 방동지 선생님입니다. 자, 걱정이 많으시죠? 혼돈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회적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 가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됩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라는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3월 학평이 딱 끝나면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어머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제가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고 어떻게 학생들을 공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가요?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라고 정부에서 말했더니 애들은 공부에 거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학원에 보내실 거고 어떤 식으로 대학에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온라인 개학이 전격 시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학교 현장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단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카메라를 두고 강의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대단히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 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이 괴로운 강의가 되겠습니까? 학생들은 또 학교마다 다르지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자, EBS 강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듣게 한다고 합니다. 질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대단히 이 온라인 개학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말과 6월 초에는요 중간고사가 있고 6월 18일에는 바로 6월 모평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인데요. 자, 그럼 방동진 국어 제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6월 18일 모의평가 전까지 어떤 부분을 끝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동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목동과 강서 유니너스학원, 목동 이투스 앤서, 시대인재 예성학원, 그리고 대치 성북과 일산 나다워 입시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학생들에게 어떤 양질의 수업을 한다, 양질의 콘텐츠를 준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신학계에서 국어학 핵심 공부법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요겁니다. EBS죠. 자, EBS가 중요한 이유는 모두 다 아실 거지만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수능에서 EBS는 70% 연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EBS 수능 특강을 통해서 내신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 EBS 학습을 5월 말 전까지 모두 다 끝내는 것이 학생들에게 지상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EBS만 끝낸다고 해서 수능이 다 전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EBS 학습은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EBS가 진짜 수능에서 많이 나왔나? EBS가 진짜 수능과 의미가 있는 연계가 나왔나? 예, 연계가 나왔습니다. 자, 보면 수능특강 문학에서 수능완성 문학에서 이렇게 연계가 됐는데요. UC 3대력을 보시면 수능특강 문학에 있었고요. 방동진의 적중이라고 해갖고 선생님의 EBS 특 분석 노트에도 모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작품 정도만 비연계고 4작품이 연계로서 이 EBS, 특히 문학 영역은 수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가볼까요? 자, 비문학입니다. 비문학도 마찬가지로요, 두 지문이 연계가 됐어요. 특히 이 레트로바이러스 부분은요, 수능완성 독서 부분에서 그대로 연계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꽤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물론 융합지문, 어려운 지문 연계 안 된 것도 있지만 연계된 것을 빠르게 읽고 연계 안 된 것을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려고 EBS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바람이 불어라는 윤동주 작품입니다. 이건 제 교재를 갖고 온 건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내신 대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서브를 구체적으로 달아놨습니다. 자, 이게 제 분석 노트의 수특 교재라고 한다면, 수학 교재라고 한다면 보시면 여기 EBS, 우리 수능에서 가작품에서 그대로 EBS가 똑같은 관점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거 안 보고 곧바로 문제로 들어가도 될 만큼 학습을 수업 시간에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인데요. 요거는 수특에 나온 건데요. 요거는 뭐냐, 소설 작품입니다. 소설인데 소설은 똑같은 부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요, 요 소설 부분에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몇 개 찝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찝어 놓은 거에서 여기 보면 불량식품인 카라멜 4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진짜 서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미키 카라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도 그대로 보시면 자, 구멍가게 나오고요. 미키 카라멜에 대한 내용이 카라멜 보이시죠? 오케이. 자, 내용이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이 지문 부분을 학생들은 안 읽어도 될 만큼 미리 학습했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수능에서 EBS가 왜 필요한가라는 걸 딱 아시면요. 이 EBS라는 영역은요.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수능날 매우 많이 떨리고 긴장과 많은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아는 작품이 딱 나올 때 그때 기분이 뭐야? 긴장이 풀리고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비문학 한번 가볼게요.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방금 전에 EBS 분석 노트인데요. 제가 전 지문에 모두 다 분석해놨는데요.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되어 있고, 레트로바이러스는 RNA를 유전자로 갖고 있는 RNA 바이러스의 일종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수능 문제 가보겠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 자,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는 역전자 요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나오죠. 거의 유사한 형태로 EBS가 활용됐다는 것입니다. 수능에서 EBS는 뭐다?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EBS 강의 구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EBS 강의를 하면서 모든 지문, 특히 내신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문들을 모두 다 분석해 놓았고요. 이렇게 핵심 콕이라고 해서 해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어떻게 나왔냐면 구절구절에 대한 분석까지 내신 대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 필기가 딱 제공되어 있어 갖고요. 이 필기를 보고도 머릿속에서 작품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해놨고요. 꼭 시험에 막 나올 만한 거, 그 키포인트들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고요. 이렇게 분석지까지 만들고 정답민 해설 덜글거리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한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내용을 다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재만 잘 저랑 같이 따라오고 수업만 잘 듣더라도 시험장 갔을 때 요거 EBS에서 본 거다 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BS 독서도 이런 식으로 지문에 대해서 가로넣기도 하고요. OX 문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지문에 모두 다 분석해 놨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분석했고요. OX 문제도 풀 수 있게끔 했다. 자, 여기 답까지 다 나와 있고요. 자, 제 현장 강의 시스템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요. 자, 우선 4월과 5월은요. EBS 수특을 끝내는데 중간고사 대비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중간고사 학생들 시험지도 많이 이렇게 봤는데요. 중간고사는 거의 다 EBS고요. EBS를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온라인 계약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적어지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배우지 않은 것까지도 시험 범위 내는 게 고3의 중간고사입니다. 그러므로 수특에 대해서 완벽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수특 문학, 빅문학, 그리고 문법에서는 고난이도 문제, 라든지 화법작문, 실전까지 끝내는 것이 5월 중간고사 휴강 전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학교별 중간고사 대비 내신 만점 교재 제공되고요. 작년에도 제가 86개 학교의 내신 대비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 연구소 역량을 모두 다 발휘해서 중간고사 교재를 깔끔하게 학생별로, 학교별로 딱딱딱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마지막 강의까지 다 출석을 잘한 학생들에게 주는 저의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내신 안 합니다. 정시합니다. 아니면 전 재수생입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정시 집중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수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유언평 대비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수업은 3시간 반입니다, 항상. 1교시, 2교시 있고요. 요 3교시가 솔빈 모의고사인데 솔빈 모의고사라는 것은 성적표까지 제공되고 어머님한테 점수까지 제공되는데요. 이 솔빈 모의고사는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고요. 양질의 문제를 통해서 미니 모의고사를 보는 시간입니다. 자, 1교시에는 문학이나 화작 같은 거 집중 수업이고요. 2교시에는 독서와 문법의 집중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매력명과 기분 만점이 있다. 그리고 시크릿 파일도 같이 제공되죠. 가보겠습니다. 더국어입니다. 저의 주차별 콘텐츠죠. 보시면 알겠지만 주간학습 계획표가 나오고요. 주차별 수업 자료가 나와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매일혁명, 그 다음 자, 기출분석 과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혁명은 뭐다? 월, 화, 수, 목, 금, 주말 해갖고 매일마다 학생들이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아시겠지만 국어란 과목은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매일혁명을 통해서 매일매일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기출분석 과제입니다. 이 기출분석 과제는 매주마다 한 주마다 하나씩 하나의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건데요.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지를 얘기할 건데요. 아시겠지만 이 기출분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어머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기출문제집을 푼 것을 한번 보세요. 문제집 집에 가면 수두룩하게 쌓여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애들은 거의 어떻게 하면 채점하고 해설지 보고 이해됐어 하면 이렇게 반달 긋고 끝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적이 안 오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6개월 후에 또 문제 풀면 또 틀립니다. 그 문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출분석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목표의식과 문제의식을 갖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 목표의식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목표의식은 수업 시간에 배운 원리가 있겠죠. 이 원리를 그대로 체화하는 방식으로 기출을 분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술 지문에서 정보가 많고 구성 요소와 구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 그 구성 요소에 대해 동그라미 치고 왼쪽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읽어라 라고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어요. 그럼 이렇게 가르쳐 주면요, 학생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문제를 풀면 곧바로 그렇게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화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그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목표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의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출분석하면서 지가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어제도 이투스에서 Q&A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애가 딱 두 줄 썼어요. 선생님, 저 5등급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절박합니다. 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해요? 뭐라고 답변해요? 뭐라고 답변할까요? 열심히 방동진에 이런 강의를 들어라, 이 말밖에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요 기출분석을 하면서요 자꾸만 경제 지문에서 비례 반비례 관계가 나오면 자꾸만 머리가 하얘지고요 정보가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서 읽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학생은 당연히 지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학생한테는 저도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기출분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기출분석이라는 거죠. 이 고민을 같이 하자 이거야. 고민 학생들과 우리 멘토는 조교들과 제가 같이 하면 충분히 성적이 오른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 올해 작년 수능 1등을 맞은 학생의 것을 한번 갖고 와 봤어요. 한번 보시고 어머님들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거 보여드리면 또 그래요. 우리 애는 글씨도 못 써갖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 조교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갖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라고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볼까요? 이 친구가 98점 맞으네요.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문풀전 나의 목표역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볼게요.
자, 5번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5번 볼게요. 독서, 보기 문제는 목숨 걸지 말자. 그랬나 봐요. 목숨 걸었나 봐요. 자, 뭐라고 했냐면, 그 문제 하나 틀리고 다른 문제 맞히는 게 더 이득이고, 자, 쉽다는 걸 잊지 말자. 이 친구는 뭐냐면, 독서가 너무 보기 문제가 어려우면 넘긴다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문제 푼 거예요. 선생님,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선생님. 아니 그 보기 문제도 맞춰야죠. 그걸 왜 넘겨요? 이건 어머님들의 생각이죠. 이 보기 문제가 어떤 것 같냐면요, 수학의 30번 문제 이런 거랑 비슷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버리고 쉬운 문제를 다 푸는 게 맞죠. 근데 이 문제를 잡았어요. 어떤 애가 5분 동안 열심히 해갖고 이 문제 풀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 3문제 시간이 없어서 찍었어요. 그거 같이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또 가볼까요? 다문항상 작품과 지문에 있다. 빼먹는 부분이 없도록 조심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뭐가 된다? 체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이제 뭐하냐? 자기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대체 왜 틀린 거야? 뭐 이렇게 TAT가 뭘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애들이 쓰네요. 자,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문제인데요. 33번 문제 틀렸나 봐요.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약속이 오늘 다 허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에만 집중하여 그 문장을 빼먹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유를 체크하고, 자, 지문에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라든지 선지와 비교하며 정확도를 높인다, 뭐 선지를 끊어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결책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과 오답의 근거들을 다 체크해 보는 거죠. 자, 보시면 이거는 지문 분석입니다. 지문을 왜 분석하냐? 지문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고요. 지문을 한 번에 자기가 분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내용을 이해하는 거고, 지문을 한 번에 이해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학과 비문학 둘 다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지문 분석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다 풀었어요. 다 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다 끝나면 화법, 작문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렇죠, 문법은 과감히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순서를 뒤로 넘겨서 비문학으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적었네요. 자꾸 발표 치고 선지를 넘기려는 습관이 있는데 선지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걸 귀찮아서는 안 된다. 12번 답도 1번이었는데 굳이 1번부터 5번까지 확인하면 삽질했지. 삽질했나 봐요. 자, 그러니까 선지 스킵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겠네요. 문학 독서에서는 도무지 판단이 안 되는 선지가 존재할 수 있지만 문법은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쫄지 말고 달려들 것!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기만의 해결책을 이런 식으로 문학이라든지 독서, 이런 걸 다 정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는 해갖고 무슨 공부를 하겠다라는 식을 비문학 메모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연습한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거를 보고 우리 조교들이 이런 식으로 뭐냐면 피드백을 해줍니다. 볼까요? 안녕하세요, 민지조교입니다. 와, 진서가 제출한 숙제를 보고 계속 감탄하고 있었어요. 감탄했나봐. 정말 꼼꼼하고 열심히 숙제를 하느라 진짜 수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격려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 진짜 적은 문제점과 목표를 살펴보니 선지 스킵하는 것과 문학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죠? 이번 주는 두 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피드백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선지 스킵의 경우 처음에 무섭다면 짧은 지문인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에서 먼저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조교들이 원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저는 분명히 이해할 장담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학생들은 성적이 오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어머님들이 또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몇 시간이 걸리나요? 모르겠어요. 잘하는 학생들은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머니, 5시간을 그러면 국어에다 기출분석에만 투자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5시간도 투자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어머니가 이해하셔야 되고, 국어, 영어, 수학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자식은 너무 바빠서요. 정말로 바쁠까요, 어머니?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네 숙제 왜 안 해왔어? 너 그렇게 바빠?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말해봐. 정말 그렇게 바쁜지. 아무도 뭐냐면 정말 바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아이의 의지 문제고요. 저희가 그 의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대한 격려하고 최대한 끌어당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소비 모의고사를 보면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고요. 이건 스쿨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학생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제가 이번에 한 개 더 추가한 것이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어요. 가끔가다 너무 피곤하니까 졸 수도 있겠죠. 물론 제 수업에 도는 사람 없습니다. 별로. 졸면 그 부분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 멘토링 주교한테 요청을 하면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끔 동영상 보강 시스템도 해놓았습니다. 자, 요 노트는 뭐 아시겠지만 외어는 어휘 노트고요. 어휘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개념 필기 노트 해갖고 저의 개념이 모두 다 정리되어 있는 필기 노트까지 매 신규생들한테는 제공하고요. 자, 탑 시크릿 파일입니다. 이번에 시크릿 파일이 뭐냐면 EBS 문학의 기출문제나 EBS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들을 이렇게 정리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강생들, 인강생들은 절대 제공하지 않는 현강생 전용 파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자,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 뭡니까? 그쵸. 내신자 교재가 나갈 예정입니다. 5월 초중순 쪽에 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 약점 체크 실력 완성은 그 소유빈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의 영역들을 추가 문제를, 양질의 추가 문제를 제공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수강생의 질문 방돈이 대답입니다. 이건 뭐냐? 학생들이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지가 알아요. 그러니까 기출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는 경제 지문이 약해, 나는 뭐 과학기술 지문이 약해, 나는 고전시각이 약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표시한 자료를 제가 또 제공하는 것이 수강생의 지문 방동진의 대답입니다. 자, 6월 모평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공부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겨울에 후회될 겁니다. 겨울이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넌 여름에 뭐 했니? 라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반성, 후회하기 전에 저와 함께 국어 1등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이 자리에도 꽤 많기를 바라고 학생들과 함께 저도 호흡하면서 열심히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인디안 얘기입니다. 인디안 얘기 하세요?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뭐 한다고요? 비가 온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까요? 그쵸. 인디안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학생들도 자기 성적이 오를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것처럼 저도 학생 성적이 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우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